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와 ETF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테크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2030, 3040 분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줄여야 불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달 100만원씩 5% 이자를 주는 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1년 뒤 수령할 수 있는 돈은 1227만원이에요. 원금 대비 27만원의 이자를 얻는 거죠. 그런데 요즘 5%짜리 적금 찾기가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나름 이게 고금리 적금인데 만약에 이 고금리 적금이 아니고 그냥 101만원, 그러니까 플러스 만원을 더 저축을 하고 금리는 그냥 3% 이자를 주는 적금에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년 뒤에 얼마를 모을 수 있느냐? 1228만원입니다. 이자가 무려 2%나 높은 요 사례에 비해서 오히려 만원의 돈을 더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겨우 한 달에 만원 더 저축을 했을 뿐인데 수익률 2%를 이기는 그 힘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돈을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익률, 이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한 푼이라도 더 저축을 하는 게 1년 뒤에 2년 뒤에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더 많은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을 해야 되는 거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수익률을 올리지? 요즘에 고금리 적금이 뭐지? 이 고민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순서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절약의 힘은 이 투자 수익률이랑 비교를 해보면 더 크게 느낄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적립식 투자를 해서 10%의 수익을 달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 뒤에 모으는 돈이 약 1254만 원이에요. 근데 그냥 한 달에 3만 원 더 저축을 하고 투자 말고 그냥 4% 이자 주는 적금에 가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1년 뒤에 모이는 돈이 얼마냐? 1258만 원입니다. 4만 원을 더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절약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진부한 말이고 약간 좀 꼰대 같은 말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수익률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10%라는 수익은 그냥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연 10%예요. 근데 이것도 쉬운 수익률이 아니죠. 물론 요즘에 막 코스피가 막 1년에 막 100% 오르고 막 이러니까 뭐 10% 수익이 뭐 그냥 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쉬운 수익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해서 투자에 실패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돈보다 그냥 한 달에 3만 원 더 저축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냥 커피 6잔 덜 마시면은 더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이 3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마음 편히 적금을 했을 때 오히려 모으는 돈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결국에는 재테크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재테크를 하는 건데, 그런 기술적인 요소를 막 고민을 하기 전에 이 본질적인 요소, 결국에는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많이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돈을 더 많이 벌든 아니면은 절약을 많이 하든 그 수단과 방법은 무엇이 되더라도 어쨌든 더 많이 저축을 하는 것이 수익률을 5%, 6% 더 높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모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좀 잘할 수 있을까? 결국 그 고민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금리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데, 그거 전에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저축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순서에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세 가지입니다. 교육비, 외식비, 그리고 보험료예요. 첫 번째 교육비는 이게 머리로는 줄여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공감하세요. 우리 아이한테 사교육비를 뭐 50만원, 60만원, 100만원 이렇게 쏟아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다라는 것도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말 무수히 많은 재무 상담을 했지만 이 교육비는 사실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감성적으로 줄이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면서 줄일 수 있으면 꼭 줄이셔라 라고 하지만 줄일 것으로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도한 이 교육비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부채만 좀 줄여도 사실 우리의 노후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에 대해서 좀 진지한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외식비입니다. 외식비 요즘 굉장히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 외식비만 줄여도 한 달에 아낄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커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외식을 줄여도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0만 원은 아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 40만 원이잖아요. 40만 원을 1년간 모으면은 거의 500만 원입니다. 이 500만 원을 재테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1억을 예금에 넣어도 1년에 500만 원을 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비용을 절감을 하는 게 재테크 측면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외식비를 줄일 수 있을까? 집밥을 많이 먹어야죠, 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외식을 좀 줄이면서 집밥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 고민 저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거 역시도 좀 예산처럼 계획이 필요하더라고요. 식단표가 있으면은 외식하는 횟수가 좀 줄어듭니다. 우리가 외식을 하는 이유를 찾아보면은 아, 오늘 뭐 먹지? 이 고민하다가 아예 그냥 오늘 배달하자, 외식하자,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식단표가 있으면은 아, 오늘은 딱 이거에서 김치 볶음밥 먹는 날이구나 하면은 좀 외식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외식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특히나 3인,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외식으로 인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요즘엔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세이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보험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좀 재밌는 게 보험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보험 가입은 엄청 많이 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사실 건강에 대한 자신도 없어지고 또 재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금융자산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포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당장 쓸 현금은 없고 다 부동산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존하는 게 결국에는 보험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과잉 지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3인 가족 기준으로 사실 30만 원 넘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3인 가족, 4인 가족이다. 근데 보험료가 30만 원, 40만 원 초과한다. 분명히 과잉 지출되고 있는 거예요. 줄이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줄였을 때 효과를 생각을 해보죠. 보험료에서 3인 가족 기준으로 뭐 한 20만 원 세이브하고, 외식비로 한 달에 뭐 한 20만 원 정도 세이브하고, 교육비로도 뭐 한 20만 원 세이브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토탈 60만 원입니다. 이 돈을 1년간 곱하면은 무려 720만 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을 금융소득을 통해서 얻으려면은 시드머니가 얼마나 필요한가. 지금 예금이자 기준으로는 최소 3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1년에 한 720만 원 정도의 금융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소소한 절약, 보험료에서 좀 줄이고 외식비 좀 줄이고 그리고 애들 학원비 조금 줄이면은 이거는 내가 지금 3억이라는 시드머니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뭐 소소하게 줄이는 비용이 결코 소소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오늘은 주식과 ETF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부의 본질을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더 많이 버는 거고,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고의 재테크는 내 소득을 올리는 것이고,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절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이 자산이 굴러가는 효율을 높이는 재테크를 잘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앞에 거 두 개에 대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거에 대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마지막 이 기술적인 요소, 사실은 여기에 아무리 많은 에너지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얘는 비례해서 수익률이 늘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투자에 대해서 막 공부 많이 하고 이래서 수익률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사실 펀드 매니저, 경제학 교수님들, 그럼 완전 떼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내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절약을 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성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과는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느냐? 이 앞에 두 개의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